네, 안녕하세요. 케빈의 하노이 케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노이에 오셔서 지내게 될 아파트 구하는 방법에 대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 처음 하노이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노이에는 전셋집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세라는 개념은 극히 드문 주택 임대 방식이라고 하죠. 하노이 역시 전세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주거 방법은 임대와 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 하노이에 오시는 분들은 임대 방식으로 집을 구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대료는 얼마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베트남은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니까 임대료도 저렴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가끔 월세 30만원짜리 집을 찾는 손님들도 계시는데 2018년이나 2019년 초에는 월세 30만원의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하노이의 아파트 임대료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노이 아파트 임대료 수준을 보면 한국에서 원룸이라고 얘기하는 방이 따로 없는 집들이죠. 이런 집들이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금액이 형성되고 있고요.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는 월세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게 가능하지만 하노이에서는 한 달 1개월의 월세 금액이 보증금이 되고 월세는 통상 3개월분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임대한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아파트의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 평균 금액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대부분의 집들은 TV와 세탁기, 냉장고, 소파와 침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풀옵션 집들이기 때문에 노옵션의 집을 구하는 게 더 어렵고 선택의 폭이 더 좁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국과 하노이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때 다른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집을 보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그냥 들어가셔서 조건을 얘기하고 집을 구한다 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바로 출발을 하죠. 하지만 하노이에서는 집을 보기 위해서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집주인과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번호를 집주인분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하루나 이틀 전에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집 보는 약속을 정하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이 임대를 할 때 또 다른 차이점,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쓰지 않고 집에서 쓴다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요. 한국은 집을 보고 결정하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하노이는 집을 결정하면 부동산이 계약 서류를 만들어 오고 그 임대하실 집에서 집주인과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부동산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 안에 갖춰진 옵션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됩니다. TV는 어떤 게 있고, 세탁기가 있고,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액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임대하시는 집에서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되죠.
임대계약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나 하는 부분인데요. 죄송스럽게도 임대계약서는 베트남어와 영어를 동시에 표기한 계약서가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이 있을 때 해당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한글로 표기된 계약서는 베트남 법원에서 계약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베트남어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계약서의 내용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계약을 진행해주는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이라면 여러분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여러 곳의 부동산에 가면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요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한국분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고요. 로컬 아파트들이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한국분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아파트들로 좀 추려볼 수 있는 건데요. 하노이 부동산들은 아파트 임대 매물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방 2개에 3월 5일에 입주 예정이고 높은 층을 원하고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집을 원한다라고 임대 조건을 말씀하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집은 다 추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 이곳저곳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면 이 부동산에서 봤던 거 저 부동산에서 또 보여주고 다시 약속 잡아서 다른 부동산 만나니까 또 같은 집을 보여주고 이렇게 같은 집을 계속 중복되는 집들을 보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임대료 역시 이곳은 평균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이라고 한다면 비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노이에서 집을 구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부동산은 한 군데 업체를 그냥 선정하시고 매물을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하노이에서 아파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되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블로그에서 한번 봤던 내용인데 한국 부동산과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하는 로컬 부동산 과연 임대 금액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베트남 로컬 부동산은 더 저렴하고 한국 부동산은 비싸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어떤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분은 이제 사기성 짙은 사기성이 좀 있는 부동산 업체를 만나셨던 좀 나쁜 케이스 같은데요. 한국 부동산과 로컬 부동산의 임대료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노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들은 결코 이 집주인들이 내놓은 월세 금액에서 금액을 손님들께 더 붙여서 임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향후 고객 관리가 가능한 한국 부동산들과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임대를 하든 전세를 얻든 여러분들이 중개수수료라는 것을 부동산에 따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임대를 하다 보면 손님들께서 계약서 작성을 다 마치시고 저희에게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드려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하노이에서는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냥 집 보증금과 임대료만 준비하시면 끝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시고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하노이에서 아파트 구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하는 점 등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케빈의 하노이는 저희 블로그에서 다양한 아파트 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구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케빈의 하노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